안녕하세요. 러블리한 성형외과에서 가슴 성형을 맡고 있는 김상범 대표원장입니다. 기존의 알러간 텍스처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암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몇 명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용이 금지된 상태고,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표면이 텍스처 타입은 맞는데 되게 고와가지고 입자가 되게 작고 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알러간 텍스처보다 좋은 게 뭐냐면, 기존의 텍스처는 입자가 되게 두껍고 거칠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벨라젤 같은 경우에 되게 입자가 곱거든요. 그래서 감촉이 더 좋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겪어보니까 알러간 텍스처보다 더 큰 걸 집어넣어도 구축이 더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흉곽이 폭이 좁으셔도 벨라젤 같은 경우나 모티바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알러간 보형물보다는 더 사이즈를 큰 걸 도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체형에 비해서 큰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요. 같은 체형에서 큰 걸 넣을 수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동일한 체형에서 같은 보형물을 넣게 되면 구형 구축의 확률이 더 작다는 걸 의미하죠. 보형물의 안정성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걸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거의 모티바나 벨라젤 내지는 또 세빈에서 나온 마이크로 타입의 텍스처 보형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원래 명칭은 이제 처음 나올 때는 벨라젤 마이크로 텍스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시겠지만 알러간 텍스처 사건이 나고 나서 이제 다들 텍스처에 대한 그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져서 스무스 파인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벨라젤 회사에서. 근데 원칙적으로는 스무스 보형물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투명해 보이는 게 스무스 보형물이고요. 모티바하고 벨라젤 기존에 썼던 보형물은 원래 정식 명칭은 마이크로 텍스처였습니다. 그 소비자의 이미지 때문에 명칭을 바꾼 것이고, 실제는 걱정하실 필요는 별로 없는 것이죠. 그 가슴 수술 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내가 보형물 넣으면 진짜 가슴 같을 것이냐, 자, 거기에 항상 이제 궁금함이 많으신데, 답을 말씀드리면은, 본인 가슴 조직이 많으시면 거의 자연 가슴에 근접합니다. 근데 물론 기준은 누웠을 때가 아니고 섰을 때고요. 아무래도 누우면은 보형물이 바닥에 퍼지기 때문에 자연 가슴보다는 촉감이 좋지 못하죠. 만약에 가슴 조직이 거의 없다면은 아무래도 보형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 얇은 피부밖에 안 남기 때문에 감촉이 원래 가슴보다는 좋지 않을 수가 있죠. 하지만 과거의 보형물보다는 지금 나오는 보형물은 감촉이 훨씬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유두부터 밑선까지의 피부가 잘 팽창하시는 분은 수술한 다음에 진짜 가슴하고 거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피부가 팽창하는 정도가 작게 되면 아무래도 가슴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고 뽕긋한 느낌이 나면서 좀 인위적인 느낌을 갖게 되죠. 속된 말로 밥뚜껑 얘기 많이 하시는데, 밥뚜껑이 되시는 분은 피부의 신축성이 떨어지는 분은 아무래도 동그랗게 모양이 다 보이면서 인위적인 모양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가슴이 자연스러울 것인지 아니면은 좀 가짜 같은 느낌이 날 것인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유두부터 밑선까지의 볼륨의 팽창이고, 그것을 결정하는 인자는 본인 피부의 신축성과 확장성이죠. 그래서 그게 보장되신 분들은 아주 최상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보형물을 보시게 되면 동일한 볼륨의 보형물이라도 그 약간 모양이 볼록한 타입이 있고요, 약간 펑퍼짐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보형물이 적합하냐, 그거는 이제 물론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게 맞겠지만, 대략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약간 살집이 좀 많으시고 좀 가슴에 피하의 지방도 충분하고 약간 퉁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볼록한 타입을 쓰는 게 가슴 모양이 훨씬 더 유리하게 나오고요. 만약에 내가 가슴에 살이 너무 없고 빈약하다가 싶으면 약간 펑퍼짐한 걸 쓰는 게 더 모양은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슴폭이 좁으신 분이 큰 사이즈의 보형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론상 펑퍼짐한 보형물이 더 좋은 모양을 가져올 수 있는데, 펑퍼짐한 보형물은 사이즈가 작거든요.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는 펑퍼짐한 보형물보다는 아무래도 볼록한 타입, 일반적으로 미디움이나 미디움 하이 타입의 보형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벨라젤 스무스 파인 나온 지 지금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임상적으로 사용해 본 결과는 안정성이 대단히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알러간이나 탑 회사 보형물보다 훨씬 더 안정성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정성은 이제 한국 식약처 허가는 받은 건 맞고, 확실하게 임상 경험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죠. 결과가 얼마나 이쁘고 감촉이 좋은 것도 중요하긴 한데 합병증이 안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이 제일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 당연히 이뻐야겠죠. 그때 모양을 고려할 때는 키하고 체형, 어깨 넓이, 흉곽 둘레가 다 중요하고 이런 요소를 갖다가 종합해서 이제 크기하고 모양을 결정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감촉이죠. 근데 이제 제가 또 세 번째 감촉에 조금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경우는 되게 이제 가슴골이 생길지 안 생길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신 분들이 가슴의 보형물이 약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 서서 걷거나 움직이시면 약간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자연 가슴 같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걸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이라는 게 과학하고 틀려서 반드시 인과관계에 의해서 똑같은 안정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결과가 도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뭐 안전성이 중요하고 자연적인 모양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결과를 내는 방법으로 수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